안녕하십니까, 박기철입니다. 지금 이 발제를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탈원전 반대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대선이 보이는데도 원자력 중흥이라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난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누군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뭔가를 좀 알리고 이런 사실을 정책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함이었는데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원자력 초기에 아부다비의 원전 4기를 수출할 때 하루에 15시간의 경무와 그리고 온갖 불이익을 이렇게 참아내시면서 길을 닦아주신 우리 홍주보 선배님 오늘 여기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은하 선배님 감사드리고 또 모처럼 뵌 우리 한국에서 원전 산업에 종사하다가 아부다비에 가서 7년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수출한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김태현 선배님 여기 오셨는데 참 감회가 큽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얼마 전에 신문에 불가리아, 루마니아인가? 예. 1조짜리 수출을 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걸 봤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게 3조 5천억짜리 전체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그 기술 주도는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고 이탈리아 안살도 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한국이 1조 정도를 거기서 수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가 7천억을 들여서 월성 1호기를 개조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30년간 운전하려고 했던 그 발전소를 앞으로 체르나보다가 3조 5천억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7천억을 들여서 잘 해놓은 그 원전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수조 원짜리 가치를 가진 그 원전을 폐쇄시켜 놓고 체르나보다에 가서 그 우리의 그 과거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그 일부 1조짜리 공사를 땄다고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부지했던 신한울 3, 4호기 그거 지금 입찰이 어제부터 시작돼서 아마 내일 모레쯤 하는데 대한민국 여기에 참석하는 건설사가 상계 컨소시엄을 가지고 피를 튀기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또 원전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따야 현재 가치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세 군데에서 한 회사, 한 컨소시엄은 살아남고 또 두 개의 컨소시엄은 어떤 험난한 과정을 거칠지 모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국장님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어려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도 문재인 정권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대징 천지의 부지, 우리가 원전을 짓겠다고 잡아놓은 부지가 전부 캔슬됐는데 그걸 되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원전 2기, 4기가 아닙니다. 그게 부지 하나에 보통 원전 10기를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신규 원전 20기가 날아갑니다. 다시 살려야 원전 중흥이 오지 않겠습니까? 앞서 발표한 수소 중흥, 우리가 원전 중흥을 위해서 수소 전용로를 짓자는 것도 원전을 많이 국내에서도 짓고 해외에서도 지어야
그래야 실질적인 원전 중흥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금 고리의 주민들이 새로운 원전을 우리 지역에 지어달라고 청원하는 게 기사를 보고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수소 전용로가 민간 자본으로 되면은 그 지역 주민이 원전을 지어서 한전에 파는 것보다 적어도 5배, 10배 이상의 이익이 지자체와 기업에 돌아가고 원전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정부에다가 맡겨서는 원전은 한계에 도달하고 또 원전의 국가 전망을 흔드는 그런 에너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진 정권이 또 들어서면 또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는 원전 더 짓자, 또 폐해도 수출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 상황을 들여다보니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이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나라가 이러한 체제의 시스템으로 그냥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신고리 3, 4호기,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든 신고리 3, 4호기가 54개월에 6조에 짓자고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 발주된 거 보니까 반복 건설하면 그만큼 건설 공기도 줄고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 공기는 한손이 요구해서 발주하는 내용이 73개월이니까 20개월이 늘어났고 한손이 돈을 더 뜯어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6조에서 10조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표준화시키고 반복 건설하고 우리 기술을 가미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경제성 있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과 똑같은 국가 자해행위를 탈원전 무리들이 힘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이것이 우리 뜻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서 원자력이 다시 중흥의 길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뭐 개발 이런 얘기나 주체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왜 문제점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원전 중흥을 위해서는 많이 짓는 것이 문제고 실제로는 안전성을 내세우지만 어느 나라고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원전은 다 도태됐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원전을 시작했던 영국의 가스로고 실제로 독일이 원전 폐쇄를 결정한 원천적인 이유에는 프랑스보다 훨씬 비싼 원전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경쟁이 안 됐던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나 이런 걸 했을 때 재생에너지나 그쪽에 기술 개발에 기술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독일로서는 어쩌면 그 선택이 현명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독일은 지금 엄청난 에너지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전 사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제 시간에 짓는 겁니다. 원전이 아무리 좋아도 한번 짓는데 지금처럼 초기처럼 10년, 15년 걸리면 요새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SMR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전기가 필요한 순간에 좀 비싸더라도 빨리 지어줘야 되는 거고 물론 더 비싸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어떻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틈새 없이 진행하느냐 이것에 실패한 나라의 예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가 필요로 하는 300만 개의 부품을 어떻게 적기에 공급하느냐. 보통 요새 잘 나가는 비행기가 뭐 100만 개에서 150만 개 부품이라니까
그러한 부품 하나하나가 모두 안전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서플라이 체인, 맨파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시간에 제 예산으로 잘 관리해서 짓는 것이 원전의 경제성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개발 역사인데 이집트 수출이 잘 돼서 돈 벌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무턱대고 해외 사업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프라마톰이나 미국 웨스팅하우스 콜라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전의 개발 주체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한전, 한수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코팩이니 하는 나라 회사들이 코리아 원팀을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 상황이 초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권이 원전 폐쇄를 획책하면서 이 퍼블릭 섹션을 컨트롤 하고 다루니까 꼼짝없는 전림발이가 돼서 한국 원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표준원전은 지금 한비 3, 4억에 들어가 있는 OPR 1000이 그 근본이고 그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이 어떻게 우리 기술화시키고 기술 자립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자립화시키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짓느냐. 그 당시에 화두가 뭐였냐면요. 석탄 발전소한테 경제성이 밀리면 끝이다. 왜? 그 당시에는 누가 전기를 싸게 공급하느냐에 대해서 원전은 위험하고 그러는데 경제성조차도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용량을 증대하면서 기술 자격 가는 걸로 해서 나타난 게 APR 1400이고 이것이 실제로 가장 세계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노형이 됐고요. 초창기에 여기 검토할 때는 우리 AP600도 검토했었어요. 지금 미국이 다시 이걸 용량을 증대시켜서 AP1000이라는 용량을 만들어가지고 자유진역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미국 법원에다가 수를 해서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못 쓴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단지 시비를 걸어서 웨스팅하우스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원전의 중흥은 실제로 나온 수치로도 여러분이 보시고 알고 있고 미국 정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정부의 자금을 들여서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미 대형 원전에서는 사실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에 SMR이라는 새로운 노형을 가지고 다시 그 이니시티브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원전을 줄이려다가 다시 원전 강화로 해서 신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 중국이란 나라 굉장히 재밌는 나라고 중국은 핵무기 개발은 빨랐을지 모르지만 상업로를 배웠어요. 여기 계신 아까 말씀드린 쪽에서도 아마 중국이 한국 원전 산다니까 온갖 기술 설계 자료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배우고 사기는 미국 걸 사고 프랑스 걸 사고 소련 걸 사서 자기 나름대로 CAP 1400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보면 APR 1400하고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이 HPR은 웨스팅하우스 AP 1000을 거의 모사시킨 상황으로 이미 자기들은 국산화했다고 세계 시장에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이 노형이 가성비가 커졌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보다 싸고 한국보다 빨리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우리한테 베껴가다시피 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원전의 개발사는요,
TMI 사고가 있고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이러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와 산학연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불굴 상황을 유지하면서 개발해 왔어요. TMI 사고 나고 거기에 설계 요건이 2배로 가중이 되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알잖아요. 그러한 상황, 공정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대되고 했는데도 쭉 보시면 그러한 사고 있음에도 전 세계가 여기에 주춤하고 또는 포기하고 있을 때 한국 원전은 한비기자 신안을 보면은 거의 54개월 수준에 이건 어느 나라도 이런 공정을 맞춘 데가 없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했는데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부터 이제 좀 사고가 생겼는데 이 상황을 좀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고리 3, 4호기가 사실은 우리가 1400으로 개발해서 처음에 표준으로 개발한 첫 번째 원전이긴 하지만 여기에 100%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원전에도 우리의 몸을 작동하는 신경 조직과 심장, RCP 펌프라고 하는 심장 부분은 아직 웨스팅하우스가 물려주기를 거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대로 아부다비에도 갔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아부다비 시장까지는 시장 개척하는데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한울 1, 2호기가 100% 국산입니다. 심장도 우리 거, 신경전직도 우리 거. 그때부터 이제 한국은 동지에서 경쟁의 대상 또는 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 원전의 많은 저해 요소, 예를 들자면 이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케이블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케이블 사건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 시험 성적이 일반인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은 미국의 그 시험 성능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했고 거기서 시험 성적표를 받은 그 회사만이 알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공격했고 한국 정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한국 원전이 그러한 상황들이 기술 자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조차도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한 차례 겪을 일은 다 겪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48개월 정도의 EPC를 완전 국산화하고 이걸 가지고 국내와 해외의 시장을 점령을 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려고 했던 이 프로젝트였고 그것이 바라카 1, 2, 3, 4호기로 시작이 됐는데 바라카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것은 그 사이에 불행한 과정을 겪었고 지금은 다시 원전을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부도 밀어주고 다 밀어준다는데 왜 안 됐을까? 왜 안 되고 있을까 하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아니 지금 발주하는 지금 짓고 있는 신한울 1, 2나 신고리 5, 6이 10년씩 걸리고 공사비가 10조로 예산 6조에서 10조로 늘어나는 발전소라면 저라도 안 사겠어요. 대형 어차피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을 띄고 있는 우리가 선택한 경수로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대응로도 이런 위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의 원전의 강점은 언타임 언비짓 이 용어는 우리나라밖에 쓸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보글 발전소에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 사실은 재정적으로 커버를 해서 그렇지 그 손실을 회사가 커버하자면 이걸 하나로도 웨스팅하우스는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잘 아시는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핀란드와 자기 나라 프라망빈가에 짓고 있는 원전 2기 가지고 13년 이상 걸렸고, 예산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20조면 짓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60조 정도로 늘어났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신고리 1기나 신월선 1기는 천짜리이기 때문에 공정에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중국이 짓고 있는 타이산이나 삼원, 고글 이런 거에 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짓고 있는가를 맡아주는 편입니다. 핀란드, 프랑스, 뭐 히클리 포인트는 뭐 비교 대상에서 예에서 따왔습니다만은 해외사 프로젝트를 잘못 잡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 규모나 기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로 나가는 프로젝트에 무조건 해외 사업을 따겠다고 나갔다가 지금은 달콤한 사탕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비만의 원인이 되고 혈압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국내에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APR 1400, 우리가 자랑하는 아부다비에 수출했던 이 발전소가 원타임 원버짓이 붕괴됐어요. 보세요. 지금 뭐 7조, 6조, 정상 금액을 떠나서 6조가 어떤 프로젝트가 장난이 아니게 6조가 10조로 늘어났다. 그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4개월로 발주가 됐는데 거의 100개월, 95개월이고, 물론 신고리 3사도 그렇고 신고리 5, 6도 뭐 문제건 들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왜 계속 공기가 줄어가야 되고 예산도 줄어야 되는 APR 1400, 우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국내에도 짓고 해외에도 수출해야 되는 이 노형이 이런 상황이 됐는가를 살펴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물량을 보니까 물량이 한 30% 늘어났어요. 왜 물량이 30% 늘어났을까 봤더니, 포항, 경주 지진이 예를 들자면 생겼는데, 그 지진이 사실은 0.2G 정도의 규모의 인벨롭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0.2G로 설계된 발전소는 포항이나 경주 지진은 무시해도 되는 정도. 사실 그 지진 스케일, 지진 계측기에 나타날지도 뭐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일부 안전기기에 대해서 0.5G를 구두로 적용시켰어요. 여러분, 0.2G, 0.3G, 0.5G가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30배 정도 안전성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물량이 30% 늘어났는데, 그 30% 늘어난 물량이 그냥 그래 물량만 늘리면 괜찮냐? 여러분 보세요. 그 자체 0.3G에 대해서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예를 들면 일반 안전 강화 0.3G에는 서포트, 발전소 안에는 배관, 케이블, 덕트, 수많은 기기들이 지나가는데 그 기기나 배관들을 지진이 나도 안전하게 지지해야 할 서포트가 있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서포트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에 0.5G로 설계된 세상의 발전소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걸 짓겠다고 하는 그 DC를 받는 그 DC 스펙을 보면 0.3G예요.
우리나라 지금 0.30로 아부다비 다 나가 있고 우리나라 0.30로 짓고 있고 또 유럽에도 우리가 나가서 원전을 짓겠다 했더니 0.25G로 DC 설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요건 가지고 설계해서 지어주면 되는데 아니 왜 우리가 0.5G를 그것도 일본에서는 1년에 10번 더 되생기는 포항 지진 하나 5.6인가 하는 그 지진 때문에 0.5G를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0.5G를 적용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0.5G가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컴포넌트 디자인이나 시스템 디자인도 다 0.5G로 해야 되는데 원전을 힘들게 하고 비싸게 하고 오래 걸리게 한 목적이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적용을 시키는 상황 그것도 부두로 안 들으면 죽을 애가 나왔답니다. 실무자들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0.5G를 지으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혹시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시면은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제 팔뚝만 한 개 막 들어가 있고 그 콘크리트를 집어넣은 두께가 1m 20cm입니다. 한비 사옥에서 콘크리트 공급 그 현상이 일어나서 4년 동안 발전소를 못 들리게 하고 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황이 왜 생겼냐면 이 철근 사이로 콘크리트를 아무리 제대로 주입하려고 해도 사람이 바이브레이터 쓰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주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공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자면 철근도 더 집어넣고 그 상황에서 두께는 그대로 놔두고 철근도 굵어지고 더 많이 집어넣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집어넣어라. 그 작업이 쉽겠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중대사회재해법으로 지금 거기 그 작업을 하려면 옛날처럼 그냥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2시간 또 내고 또 뭐 하고 그 고층의 그 어려운 작업에 들어가는데 안전관리 준비하는데 옛날보다 시간이 한 0.4배 정도가 더 든다는데 거기에다가 물량 들어가고 공사기간은 더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게 주요 원전을 짓는데 주요 마일스톤이니 그게 20개월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APR 1402기를 1개월 공정이 지연되면 약 1000억 정도 경제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늘어난 부담 그게 2조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걸 우리나라 수준에 다 따라왔어요. 따라왔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어느 나라가 중동이 동남아시아가 아프리카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원전을 택했을 때 같은 가격이면 10년에 지어주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더 안전하니까 10년에 지어준다. 중국은 4년에 지어준다. 5년에 준다. 어느 노력을 택할 것은 명확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0.3G로도 전 세계가 가장 우리 원전을 찬탄하고 그 가성비에 하고 APR 바라카 원전 1, 2, 3, 4, 5기를 해서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자해행위죠. 누가 0.5G 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원전을 방해하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0.5G를 강요시켰습니다. 쓸모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도리어 그렇게 촘촘하게 지지대를 세우고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작업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여유롭게 작업하던 8시간 작업이 그 공산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려고 해도 그럼 12시간, 15시간 걸릴 거예요. 위험도도 늘어나고 효율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물량만 봐도 그 물량, 월급 물량 그 자체만으로도 30%가 늘어났다면 당연히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30, 40%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더 웃깁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못해요. 월성 1호기가 포항 지진 핑계 삼아서 운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운전 안 하니까 그걸로 경제성 평가하니까 경제성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조 5천억에 체르노빌보다 하려고 했고, 우리도 저걸 제대로 돌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2조에서 3조 가치가 있던 발전소를 그냥 경제성 없다고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그건 월성 1호기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어야 될 우리 APR 1400이,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된 그 모습이 백독둥이가 되고 비싸지고 오래 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면 어느 나라가 이걸 살겠습니까? 우리나라라고 이 발전소를 계속 지어서 경제성 있는 원전 중흥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도된 탈원전 세력이 월성 1호기 중국과 똑같은 상태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60년 케이블 안 하면 허가 안 해주겠다. 아니 10년 단위로 허가 주는데 케이블 중간에 잘못하면 케이블 바꿔 끼면 됩니다. 소모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60년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엔진처럼 20년 보장을 안 해주면 나 자동차 안 산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헤드라이트가 엔진하고 똑같은 20년 수명을 가져야 되는지. 연료 저장소, 우리 방패 빼면 고준위 폐기물 법안이 곧 통과되기를 바라고, 이거 통과되면 10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발전소 안에다가 60년짜리 저장소를 안 지으면 허가를 안 준답니다. 억지고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 이거 지어주면 끝이지. 지어주면 끝이 아니에요. 안전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전시설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고 관리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절차서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냥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AAC-DG 후쿠시마의 전력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축전지 용량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린다. 이 비상 배터리는 안전해적에 꼭 필요한,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상황으로 사실은 작게는 2분에서 2시간 정도만 커버하면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8시간 됐고 8시간 될 때까지 복구 전원이 못 들어가서 결국은 수소 폭발 사고로 이어지고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이 배터리 전원이 8시간 떨어질 때까지 견디면 그 나라에서 살면 안 됩니다. 즉 8시간도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로 여유를 부려서 8시간을 만들어놨고, 이 배터리를 쓰지 않게 해서 후쿠시마 이후에 뭘 했냐면, 디젤 옛날에 옵사이트 우리 집에서 정전됐을 때 상황하고 똑같이 정전됐을 대비해서 이 디젤 제너레이터 2기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이게 교류 전원인 안전등급에 DG를 또 호기별로 설치하고, 그 호기별로 설치한 것 말고 사이트마다 발전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 발전차를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요 얘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것이 받아들여. 너는 도대체 원전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냐 하면, 안 하면 너 죽을래고, 하기 싫으면 나 허가 안 한다요. 버티다 그나마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간단히 몇 가지 예를 추려서 했지만,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전부 돈이고 건설비고 운영이고 공기입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냥 신한울 3, 4억이 재개됐으니 완전히 다시 꽃이 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개들이 쳐놓은 탈원전 세력들이 곳곳에 박아놓은 이 동물질을 그대로 안고 가다가 조만간에 쓰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거 빨리 시정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원전 중흥은 없다. 대한민국 원전 중흥은 향후에 SMR이 나오고 해서 세계 경쟁을 다시 갖출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SMR은 빨리 짓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 대신에 아무리 옵티멀하게 우리가 잡아도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킬로와트당 50원이 미국에서 굉장히 옵티멀하게 잡아서 150원이라니까 우리나라도 적어도 120원, 130원 이상은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으니 110원짜리 전기를 쓰겠다. 저는 당분간은 이 APR 1400 킬로와트당 50원짜리 전기로 여러분의 전기요금도 싸게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이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아서 반드시 이거는 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원전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다 최근에는 자재값이 비싸니까 그 물량 늘어나는데 자재값도 있다. 제가 지금 세월호 현장에서 목소리를 다 수집을 했는데 그 몇 번에 요약을 했으니까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데 제가 말했지만 APR 1400이 살려면 언타임 언버짓이 살아나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신고리 3, 4억이 이전 문정권 이전으로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APR 대형 원전을 중흥 주층 모델로 고착화시키고 지금 문제가 생긴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규제원보다 이거 빼라 저거 빼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APR 1400 이번에는 APR 1400F 뭐 S 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추가로 짓는 발전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싸그리 제거하되 이제까지 규제기관이나 정부나 이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한테 비난을 빼는 명분을 찾아서 정부와 산학인이 참여하는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국내에 짓고 해외도 수출하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살빼기 하자는 이야기니까 그러고 국내 원전 사업 확대에 대해서 원전 생태계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규제기관 한 명이 또 소방차 AAC 안 놓으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 이 사업이 그런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해가지고 멈추는 이러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미국의 NEI처럼 그런 걸 조정해주는 원전산업계와 정보규제기관 조정기구가 설립돼야 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권한을 가져서 규제기관이고 산업계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